안녕하세요. 미움받을 용기 독후감을 썼는데 이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으로도 감상을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 김이시 이치로랑 고가 후미타케 이 두 분이 적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요. 이거를 읽고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제가 제목에 적어놨어요. 물론 여기서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핵심 내용들이 있지만 약간 핵심 메시지는 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블로그에 적은 목차 내용을 볼게요. 일단 심리학의 대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핵심 내용 얘기하고 그리고 저에게 적용되는 인상 깊은 점 얘기하고 추천 이유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려? 됐다. 자, 미움받은 용기 심리학의 대전제는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계는 아주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해요. 인간은 변할 수 있고 세계는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장담을 하냐라는 그런 반감이 들 수 있는데 이걸 책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조금이라도 그렇구나 하는 게 한 가지라도 생길 수 있어요.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얘기해보면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승패의 시각을 버려야 한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과제 분리다. 타인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또 누군가에게 칭찬도 야단도 하지 마라. 모든 인간관계의 목표는 공동체 감각이다. 나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 특별해지려는 욕망을 버려라.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다. 인생의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책 추천 그러니까 저한테 인상 깊었던 점 얘기하고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얘기를 할게요. 우선 먼저 저한테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 제가 이 독후감을 쓰는 와중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챗GPT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GPT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부족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라던가 그런 간접적으로 많이 이런 얘기를 접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저한테 적용은 안 됐어요. 근데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2번째 읽어본 지금에서야 이 자기 수용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자기 수용이라는 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재 자체로 가치 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디 적어놨지? 무조건 긍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나한테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평가를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인지하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나 스스로한테든지 아니면 타인에게든지 뭔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되게 힘들어지는데, 근데 그냥 내가 그렇구나라는 그 단계가 되면 되게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과제 분리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제 분리를 제대로 못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내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는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어렵다라는 걸 느끼면 다시 이 미움받을 용기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내 목적은 뭔지, 이 목적이라는 게 내가 이거를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느끼는가. 왜냐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원인론이 아니라 목적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똑같은 과거의 경험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결과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과거랑 현재랑 미래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순간 이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점들이 많아져서 선으로 보일 뿐이지 인생은 선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 내가 어떤 이상적인 거를 바라고 분명히 이상적인 거를 바라고 있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괴리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느낀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운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아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에 이미 틀림이 없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주변에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돌아가신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존재 자체로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이 철학자와 청년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철학자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이렇게 뭔가 이 이론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이 철학자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내겠다 하는 그런 반기를 들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청년의 입장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고정관념을 깨주는 그런 책,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그런 책에 대해서 그런 책을 좋아해요.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시 그 핵심 내용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조금이나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기 첫 번째로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데 뒤에 얘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과 불행은 타인과 비교하며 생기며 관계를 회피하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자기 기만을 속이는 합리화일 뿐이다. 이거를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일단은 열등감 그리고 비교 그리고 회피 그리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열등감 같은 경우는 약간 누구나 느끼잖아요. 이 열등감을 안 느끼는 사람은 완벽히 안 느끼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적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타인과의 비교로 열등감을 느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다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궁금하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에서 특히 얘기하는 게 회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그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더 나아지고 싶지 않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직면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설령 내가 그 관계를 끊고 싶다고 하면 끊어도 되는데 그냥 회피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면하라고 해요. 네, 일단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보면은 승패의 시각을 버려야 한다. 이것과 같이 나오는 얘기가 수직적 관계인데요. 수직적인 관계랑 수평적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수직적이라는 거는 약간 상하 관계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물론 어디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른과 아이의 관계로 있을 때라던가 그럴 때는 뭔가 약간 그거는 상하 관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분명히 예의를 차려야 되긴 하겠죠. 그런 위치 차이라던가 나이 차이로 인한 예의는 차려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나의 주장을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의 평가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상대의 평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견은 제대로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책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한 개의 관계라도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라면 그 이외의 모든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는 근데 이게 약간 서로 수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수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시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책에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어떤 게 좋은지는 내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읽어보면 삶을 경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행해진다. 인생은 타인과 겨루는 경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과제 분리다.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면 불필요한 기대와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과제 분리가 나오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진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적으려고 했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은 부자유를 낳는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솔직히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남들한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면은 남들이 되게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위치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의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가장의 무게도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클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거는 나 스스로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기 수용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좀 타인에게 관심도 가져보면서 이런 남에게 눈치 보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이런 욕구를 조금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자, 그 다음 얘기가 누군가에게 칭찬도 야단도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대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용기 부여를 해야 한다. 서로의 과제를 분리하되 이게 약간 너무 정없는 거 아니냐, 너무 개인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제를 분리를 하되 타인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그냥 힘이 되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좋은 평가의 기쁨을 느낀다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타인이든 본인이든 존재 차원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상적인 거를 정해놓고 저만의 기준을 정해놓은 다음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이 이상적인 기준을 타인이 맞추기를 바라거든요. 저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저 스스로나 타인이나 깎아내리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렇구나, 타인은 이렇구나, 또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인정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이 말 중에서 내가 좋은 평가에 기쁨을 느낀다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거 솔직히 좀 찔렸어요. 근데 좋은 평가에 기쁨을 안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마도 그냥 평가를 좋게 해주니까 좋네를 떠나서 이 좋은 평가를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좋은 평가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좋은 평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타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뭔가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타인의 인정에 타인의 평가에 되게 좌지우지가 된다면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솔직히 찔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인간관계의 목표는 공동체 감각이다.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 공동체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요. 남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관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을 그런 감각을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주관적인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가 남에게 공헌을 하고 있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 필요가 없고 이 아들러 심리학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주관적으로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고 그냥 그런 느끼는 거 감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를 감각을 해야 그래야 내가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주관적인 감각에서 이게 끝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을 위해서 이 감각이 끝이 아니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공동체의 일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이기적인 사람들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있지만 특히 거기에 추가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집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해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강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 양식, 생활 스타일,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한 틀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집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것도 자기중심적이구나.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 무조건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수용 나왔고요. 특별해지려는 욕망을 버려라. 평범한 삶이 무능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들려 애쓸 필요가 없다. 이게 뭔가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지고 싶고 뭔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특별한 존재이고 싶고 특히 약간 연인 관계에 있어서 연인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내가 특별히 뭔가 매력적이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특별해지고 싶은 이유가 이 평범하다는 게 무능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해지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평범이라는 게 제가 평범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잘 모르지만요. 사실 평범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한 명 한 명이 다 특별하잖아요. 솔직히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지 않고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 개인이 그래서 솔직히 평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함이 그런 약간 특출난 그런 능력이나 그런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무능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것을 싫어하고 특별해지고 싶다. 특별해지고 싶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범한 것이 우리가 특별히 특출난 게 없는 것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 찰나의 연속이다라는 이 내용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에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으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과거나 미래나 이런 게 희미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여기를 마치 어떻게 그리죠 이거를 춤추듯이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과거나 미래는 희미한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지 않고 과거랑 미래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마치 무대에 내가 서 있는데 불이 모든 그 극장 내에 모든 불이 켜져 있어서 과거랑 미래랑 다 뭔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기 때문에 인생은 점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과거에 뭐 때문에 이게 이어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여기저기 점을 찍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멀리서 봤을 때 선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 인생은 점의 연속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지금 여기에
진지하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진지하게 살다 보면 심각해지지 않는다고 해요. 심각해질 필요가 없고 심각해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 순간에 집중을 하면.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인생의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 변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이며 우리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제가 책 읽고 나서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인생의 거짓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인생의 거짓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책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저도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책임을 내가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자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바뀔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래. 과거에 뭐 때문에 그래. 내 가족이, 내 엄마, 아빠가, 친구가, 내 오빠가, 내 언니가, 누군가가, 상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렇게 외부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회피하는 걸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죠. 또한 미움받을 용기와 더불어 행복할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은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기 수용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단계가 스텝 1이 자기 수용이고요.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텝 1은 일단 자기 수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저는 이 책이 좀 되게 철학적인 책이잖아요. 이 심리학이라는 게 이 심리학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게 이상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미움받을 용기 책이 두 번째 책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책이 2가 나왔어요. 이게 집에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또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M이었습니다. 안녕. 빠이.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요. 인생을 즐기자고요. 안녕.